안녕, 현입니다. 또 한 달이 가고 이렇게 이번 달 공연 뭐 봤니? 4월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달은 제가 관극을 너무 조금 해서 이번 달 공연 뭐 봤니? 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해요. 이때까지 연극 뮤지컬 보기 시작하고 나서 이번이 가장 역대급으로 조금 관극한 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랑 같이 수다 떠는 타이밍이니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고고! 이번 달에 제가 뭘 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뮤지컬 더 캐슬, 뮤지컬 루드윅, 그리고 연극 보도지침 이 세 개를 봤습니다.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적게 봤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세 개도 싹 다 두 개가 현매고 하나는 예매였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현매 가는 것도 좋고 급 공연장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도 지금 예매를 막 많이 해놓진 않았거든요. 그날 시간 되는 날 호다닥 보러 가서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4월의 첫 번째 간극은 뮤지컬 더캐슬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었죠. 인스타그램 질문 받기에 더캐슬을 볼까요? 루드윅 볼까요? 라고 올렸었는데 처음에 더캐슬이 막 위로 올라가길래 더캐슬을 예매해서 그날 보고 왔는데 그날 보고 와서 새벽에 보니까 갑자기 루드윅이 추월해 있었더라고. 그래서 두 작품 다 보고 왔었죠, 제가. 더캐슬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그런 약간 어두운 극은 괜찮은데 막 음산하고 막 스릴러 같고 막 피, 막 시체 모형 이런 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서워해서. 근데 더캐슬이 생각만큼 어두웠고 음산했는데 생각보다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막 그 손 잘린 모형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대사를 들으면서 무서운 게 상상이 돼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덕캐슬 보면 조금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와, 어마어마한 스릴러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더캐슬을 보면서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인데 캐릭터가 입체적이기도 하고 정말 캐릭터 한 명마다 성격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페어를 돌려가면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캐슬 보면서 가장 좋았었던 캐릭터가 홈즈랑 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나쁜 짓도 가장 잘하고요. 성격도 막 입체적이고 하는 행동도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작품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홈즈가 캐리가 하는 행동이랑 대사, 노래에 계속 따라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두운 이 무대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대 장치가 그 이야기랑 너무 잘 이어져 있는 거 있죠. 객실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스관도 넣어놓고 호텔 바로 밑에 홈즈의 작업실이 있고 이쪽에 톤이 있는 게 있고 무대가 이야기랑 정말 잘 재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어두운 작품도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넘버도 정말 강이고 3중창, 4중창으로 막 몰아치니까 너무 좋죠. 그래 저는 그런 거 볼 때 막 내적 희열이 느껴져요. 그리고 더캐슬은 시놉시스에도 나와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작품이라고. 이 내용 때문이기도 하고 작품의 후반부 때문이기도 한데 뮤지컬 더 데빌이냐라는 여러분들의 후기도 보였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데빌도 그렇고 이 덕캐슬도 그렇고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두 작품이 약간 다른 거라면 덕캐슬은 후반부에서 갑자기 빠바방 하면서 얘네가 선이었다, 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딱 던지면서 반전으로 일으킨다면 더데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악의 대립적인 구도, 내기를 하는 구도로 쭉 가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더캐슬을 보면서 갑자기 얘네가 선이고 악이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갑자기? 이런 느낌? 이게 반전으로 느껴져서 신선하기도 했고 또 반면 하면서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에서도 토니가 선인데 선 부분은 너무 비중이 작다고 홈즈는 악인데 비중이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비중도 그렇고 인물 설정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네가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악인 홈즈가 좀 더 크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혹시 토니는
선이기는 하죠. 물론 작품에서 이 얘네를 대립적인 구도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니가 양심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얘네가 일단 살인을 저지르고 시카고로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홈즈가 제안하는 부분을 보면서 막 이끌리기는 하는데 갑자기 문득문득 토니 생각이 나거나 토니가 갑자기 문득문득 나오는 것처럼 이 홈즈 쪽으로 악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조금씩 찔리는 거죠, 양심에. 그래서 토니 부분이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빈민촌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런 이유가 내 양심이 그렇게 보이고 홈즈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뮤지컬 루드윅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루드윅 추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루드윅은 베토벤의 이야기예요. 베토벤의 업적, 음악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인간적인 면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작품인데요. 베토벤의 꿈 그리고 베토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좀 더 가족적인 부분이 강하죠. 그리고 베토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나 다른 영화, 소설을 보면 항상 베토벤이 사후에 남기는 편지로 시작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베토벤이 사후에 자기가 사랑했었던 여자한테 글을 쓰는데요. 열렬한 영문이었는데 이 작품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엄청나게 사랑했었던 여자라기보다는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갔었던 그 와중에 말이라는 여자가 와서 베토벤이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줬고, 그러니까 베토벤의 약간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그런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좋았지만 이 마리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열정이 너무 커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루딕 보면서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울었지? 왜 울었지? 생각해보니까 거의 다 마리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베토벤한테 꿈이 음악이었듯이 마리한테는 그런 꿈이 건축가가 되는 거였는데요. 당시는 여자가 무슨 직업을 얻거나 이런 건축가가 되는 건 상상도 못 해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마리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을 뻔 했었죠. 그렇지만 자기가 막 계속 교수한테 나 하고 싶다, 건축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하게 됐지만,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꿈을 하는데 여자라는 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가 출품을 할 때도 자신의 오빠 이름으로 내고는 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답답하고. 극 중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베토벤이 마리아한테 어쨌거나 너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마리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 거기서 너무 슬프고 막 감동적이고 그랬어요. 베토벤도 물론 엄청나게 단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귀가 안 들려. 와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베토벤이 이렇게 멘탈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말이라는 너무 단단하고 꿈있고 그런 젊고 청춘 가득한 사람이 나오니까 어휴, 내가 베토벤이었어도 막 나도 꿈꾼다. 아무튼 이렇게 작품은 베토벤의 꿈도 그렇고 마리의 꿈도 그렇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루드윅에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는 잘 느껴지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베토벤이 했었던 업적, 성격 이런 게 막 세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루드윅은 베토벤 뮤지컬이라기보다는 베토벤을 통해서 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스포일까봐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요.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마지막 장면, 베토벤의 유명한 바로 그 곡이 나오면서 끝나죠. 거기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루드윅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드윅은 베토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주변 친구들 끌고 가서 같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소재이기도 하니까. 다음은 오랜만에 연극을 보고 왔죠. 연극 보도지침. 사실 이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보도지침 리뷰를 찍고 왔습니다. 보도지침.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는 작품이죠. 당시는 전두환 정부였고 5공화국 시대였습니다. 언론이 자유롭다는 말만 있었지 하나도 자유롭지 못했죠.
매일 아침 언론사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들이 있었죠. 일면 탑에 이걸 넣지 마라, 가장 밑에다가 뭐 이걸 넣어라, 이 사건은 빼라, 뭐 어떤 대통령 사진은 웃는 걸 넣어라, 어떤 대통령은 뭐 인상 쓴 걸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니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아니 자기네가 뭔데 일면 탑을 뭐 해라, 뭐 뒤로 뭐 빼라, 뭐 단을 뭐 2단까지만 해라,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이게 무슨 언론의 자유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그럼 갑자기 화났어. 아무튼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회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지침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리뷰에서 말했다시피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왜 우리가 역사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 우리가 그랬었지라고 과거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랬구나 하기도 하고, 또 그걸 계기로 과거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돼서 잘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지침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도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백인데요. 솔직히 보도지침을 보려는 이유도 독백이고 보도지침을 보고 나서 기억나는 것도 독백입니다. 극 중에서 보도지침이 폭로되는 곳이 월간 독백이라는 월간지예요. 여기에 이름이 독백이기도 하고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모두 다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처음 만난 사이들인데요. 여기서 독백을 처음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법정에서 시작하지만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물들의 독백을 사용해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걸 독백으로 잘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판장에서 그 최후 진술을 위해서 이 법정에서 이야기들이 달려온 거잖아요. 이야기를 쭉 거쳐서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탁 하면 이 인물이 어떤 말을 해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후 진술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5월에는 더 열심히 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로키오로쇼도 개막을 하는 달입니다. 다들 약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효니 하면 로코쇼, 로코쇼 하면 효니 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로키오로쇼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열심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